작품 브라잇 동맹, 작가 신디 황, 제1권 딥 언더니아 편, 챕터 2-1, 이안 일룸니아. 롤리타임즈 11월 1일자 신문에 한 기사가 올라오자 마을은 한동안 술렁거렸다. 미스터리한 사건! 하얀 숫사슴이 롤리마을에 나타나다. 10월 31일 저녁 10시쯤 롤리마을 중심가에 하얀 숫사슴이 나타났다. 사슴의 크기는 거의 경주만했으며 차로를 건너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하였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그 시각 지나가는 차가 없어 불의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른 목격자에 따르면 사슴은 주택가를 향해 뛰어가다 보안관의 저지로 오던 길을 되돌아갔고 교회 묘지를 통과해 롤리숲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사슴은 마치 총에 맞았으며 마취약은 약 8시간 정도 갈 것으로 추정했다. 보안관과 급히 출동한 희귀동물 보호협회 직원들이 현재 숲을 뒤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발견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다. 특히 이 사슴은 커다란 핀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회 직원들이 사활을 걸고서 그것의 포에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하게 여겨지는 하얀 숫사슴이 이곳에 나타난 것은 마을 역사상 처음인 일로서 롤리마을은 11월이 되면 각자 집주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지곤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집을 꼽으라면 10중 8구 아이스크림을 파는 박지원의 집이 뽑힐 것이다. 그는 매년 사람들이 자고 있는 어느 날 밤에 그 특별한 장식을 다 마치고 다음날 아침 밖으로 나온 이웃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의 집이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 장식을 마쳤다. 마치 수많은 별들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처럼 갈색 기와지붕과 벽면이 온통 파란 별등들로 뒤덮였다. 그런데 그것들의 불빛은 다른 집들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면서 은은했다. 그래서 이웃들은 볼 때마다 감탄하여 도대체 어느 가게에서 샀냐고 묻곤 했는데 지원은 그저 고향에서 가지고 왔다고만 말할 뿐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아름다운 파란 별들이 꽂힌 지붕 위에는 요정 인형들이 한 줄로 쭉 앉아 있었다. 초록색 빵모자를 쓰고 초록색 외투와 바지를 세트로 맞춰 입은 요정들은 심지어 초록색 장화까지 신고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곳 아이들은 이것들이 밤이 되면 되살아나 움직인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붕 위에 앉아있는 인형들의 개수가 매일 틀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15개가 있고 다음 날은 16개, 그 다음 날은 14개, 가장 적을 때는 12개에서 가장 많을 때는 16개까지 앉아 있었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재미로 인형수를 셌지만 매일 틀리자 어느 순간부터 머리 아프게 세기를 포기하고 그냥 보기 좋구나 말하며 지나쳐버렸다. 먹고 살기 위해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이러한 사소한 데까지 신경 쓰기 싫어서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아이들의 믿음에는 절대 동조하지 않았다. 그저 강한 바람에 그것이 쓰러지거나 아님 지원이 매일 밤 지붕 위로 올라가 인형을 뺐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 점에 대해 아무리 물어봐도 그는 그저 잔잔한 미소만 지을 뿐 확실한 대답은 내놓지 않았다. 그의 집이 먼저 선보이고 나면 이웃들도 드디어 장식할 때가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창고 구석에 처박아 놓았던 장식품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집 외관과 나무들을 정성껏 꾸미기 시작한다. 여기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이기에 각자 세세한 데까지 신경을 쓰며 최대한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을 했다. 말자 여사는 이웃만큼 대단하진 않았지만 수진과 함께 나름 열심히 집을 꾸몄다. 문에 달린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들이 들어간 장식 액자가 살며시 떨리었다. 곧바로 수진이 문을 열고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녀의 품에는 빈 그릇이 하나 들려 있었다. 순자 아주머니에게서 계피가루를 좀 얻어오라는 할머니의 심부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매서운 바람을 헤치며 인도를 따라 뛰어갔다. 무척이나 추운 밤이었다. 코너를 돌아 아주머니네 골목에 들어선 그녀는 짙게 깔린 어두움에 잠시 발길을 멈추었다.
가로수들을 칭칭 감은 꼬마 전등들이 여기서만 모두 꺼져 있고 가로등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이 골목 지붕들을 덮은 전등들도 하나같이 다 꺼져 있었다. 전기가 나갔나 싶었지만 집안에서는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정말로 이상한 일이었다. 날카로운 칼날바람에 정신이 번쩍 든 그녀는 다시 목적지를 향해 힘껏 뛰어갔다. 아주머니는 혼자 거실 트리를 장식하는 중이었고 상미는 다행히 집에 없었다. 계피가루를 얻어가지고 밖으로 나온 그녀는 깜깜해서 인도가 제대로 보이지 않자 막 짜증이 몰려왔다. 아니 왜 불을 안 켜놓은 거야? 폭죽 터지는 소리가 허공으로 울려 퍼지며 그녀를 깜짝 놀래켰다. 그리고 사방이 환해졌다. 마치 전등들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불이 들어온 것이다. 방금 전까지 어둠에 둘렀던 곳이 대낮처럼 변하자 그녀는 이 믿을 수 없는 장관의 걸음을 멈추어 고개를 들었다. 아마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 바로 이런 분위기리라. 감탄이 깃든 눈으로 주위를 살피던 그녀는 방금 이 기적을 목격한 게 그녀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저 앞에서 한 소년이 물끄러미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보다 머리 하나 더 얹은 키에 어두운 갈색 머리를 가진 소년의 피부는 너무나 하얘서 투명하게 비칠 정도였고 외투 없이 파란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들은 반짝이는 트리 전등 아래에서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관찰하였다. 잠시 후 그가 그녀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형의 눈과 우아하게 끝이 올라간 코, 귀족적으로 잘생긴 그의 얼굴이 점점 또렷해졌다. 세상에, 어쩜 저렇게 잘생겼다니? 피부는 꼭 대리석 조각 같잖아. 그녀의 얼굴이 금세 발그스름해졌다. 그가 앞으로 다가오자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온몸에 남아있는 용기를 다 짜내어 그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그녀의 눈에서 하트가 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바로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의 차가운 파란색 눈동자가 그녀를 무섭게 째려보며 그냥 휙 지나쳐버리는 게 아닌가? 그녀의 얼굴이 사과보다도 더 새빨개졌다. 어이가 없었다.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자신이 욕이나 한 것처럼 심하게 인상을 쓰고 가버리다니. 싸늘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과 몸에 부딪혀왔지만 조금도 춥지 않았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집에 도착해 문을 세게 꽝 닫고 들어갔다. 문에 걸린 동방박사 액자 장식이 왼쪽으로 툭 기울어졌다. 소년도 산책을 마치고 파란 별등들이 뿌려진 기와집에 열려있는 2층 창문으로 가볍게 점프해서 들어왔다. 침대에 눕자 아까 골목에서 만났던 소녀가 문득 떠올랐다. 이곳에 온 지도 벌써 몇 달이 되어가지만 주문을 외는 마녀를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주문이지? 여느 때처럼 몸 뒤척이기를 수십 번 정도 한 후에야 그는 겨우 잠이 들었다. 그 시각 기와집과 마주한 버려진 건물의 뒤편이었다. 허여 물체가 상체를 벽 옆으로 내밀어 소년이 막 들어간 창문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자 그것의 형체가 점차 뚜렷해졌다. 휜뿔이 달린 하얀 숫사슴이었다. 사슴의 두 눈은 점점 촉촉해지더니 곧 보석 알맹이 같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브라잇 동맹 이야기는 자주 크리스마스부터 시작되는데요. 저자인 제가 성탄절을 무척 좋아해서 그렇답니다. 아직 한참 멀었지만 문득 수진처럼 한번 외쳐드리고 싶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FK 신디였습니다.